지금 관심이 많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가격이 86만 원입니다. 86만 원. 지난주에 90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주말에 어쨌든 미국에서 이 케빈 워시라는 연준 의장 지명자가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네,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매파냐, 이게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혼란도 있지만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의 자체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뭐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이게 AI나 반도체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페드 의장이라는 게 페드라는 건 뭐 다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좀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페드라는 게 뭐 다른 뭐 BOJ, BOK처럼 뱅크가 안 붙으니까 약간 좀 다른 기관들로 이식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다. 그래서 그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데 보면 언제 페드를 쓸 때 그 독자들 위해서 US 센트럴 뱅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 페드 의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무이자 그 권한이 무엇이냐? 금리를 갖다 인하할 거냐, 올릴 거냐, 뭐 중립을 할 거냐라는 걸 이렇게 결정하는 중요한 분입니다. 물론 그 페드가 이제 금리 인하를 갖다가 결정을 할 때 한 13명 정도가 이제 한 표씩 던져요. 그래서 뭐 상임으로 한 분들이 있고 이제 페드 의장이 있고 그다음에 뉴욕 연준은 사실은 이제 여러 지방의 연준의 총재들이 있지만은 뉴욕은 워낙 그 중요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뉴욕 언제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세인트루이스라든지 뭐 그 애틀란타 이런 것은 이제 투표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표권이 한 13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표를 갖긴 하지만 의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분들이 페드 의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조율을 하면서 좋게 말하면 조율이고 나쁘게 말하면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렇죠. 예, 페드 의장이 어떤 그 흐름을 갈 수밖에 방향성에, 없다. 따라가죠. 예, 그런 점에서 페드 의장은 사실 미국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분이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그럼 만약에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를 내리면 단기에 생각했을 때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아니,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더 풀어지니까 네. 주가에는 상승이 되겠죠. 왜냐하면 돈이 많아지니까 해당 자산을 갖다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근데 왜 다른 종목보다도 더 그 테크 종목들이 더 엄청난 영향을 받느냐라는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거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산주라든지. 그렇죠. 근데 유난히 테크 종목들은 이제 금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금리를 테크 종목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은 성장률이 높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이제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투자를 받은 그 해당 종목은 성장이 높으니까 올해는 10% 성장하고 내년에는 15% 성장하는 것이 다른 배당주보다는 더 높은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배당주는 사실 대부분 이제 그 성장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자세 배당을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금리를 갖다 인상하게 되면 유동성 회수하게 되고 하지만 아까 테크 종목들에 투자한 분들이 어떻게까지 투자하냐면 네. 차입을 내서 투자를 해요. 왜냐하면 이자를 그렇죠. 갖다가 네네. 3% 4% 내지만 해당 종목이 내년에 10% 내후년에 10% 올라간다고 하면은 3% 이자를 빌려서 낸 이자를 충분히 상쇄하면서까지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차입을 하면서까지 투자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그 차입 비용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당연히 그 유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다른 자산주, 배당주보다 테크 종목들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내리냐 올릴 것이냐가 그 테크 종목들에게 끼친 영향이 큰데 그러면 이제 그 케빈 워시 그러니까 원래는 한동안은 이제 케빈 했어요. NEC 이제 위원장이 될 것으로 여겼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 한때는 또 뭐 2주 전에는 이제 그 블랙락의 CIO가 리더? 네, 그렇죠. 네, 리더가 이제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과 마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임명했는데 자기 뜻대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면서 못 살게 구니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케빈 워시나 여러 후보들과 쭉 인터뷰를 갖다 하면서 누가 과연 내 뜻대로 동조해 줄 것이냐를 갖다 낙점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케빈 워시로 낙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케빈 허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케빈 워시는 나이가 상당히 젊고 네. 그다음에 페드의 최연소 이사입니다. 이사를 역임했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어린 나이도 성공을 했다. 그럼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을 때 여러 가지를 갖다가 시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되게 총명하고 영민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을 때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 했을 때 네. 너무나 빨리 1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떴다. 그러면 사실은 40대, 50대까지 연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아, 예, 그렇죠. 예. 네. 그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케빈 워시 같은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견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빈 워시가 페드 의장이긴 하지만 어차피 투표할 때는 한 표거든요. 그럼 케빈 워시가 사실 다른 연준 의원들과 다른 지방은행 총재들과 같이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말이 사견이긴 하지만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PhD를 받으신 분이 조율을 잘 못해요. 아, 내가 맞는데 아, 예, 예. 너 자기 그거밖에 의견이 몰라. 너무 강하니까. 예. 그 심지어 이코노미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너무나 이제 그 탄탄대로를 달리신 분이 다른 나라의 어떤 총재들을 만나서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저 사람이 경제를 제대로 아는 건가 아.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창용 총재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이 그런 어떤 자세를 보였다는 점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케빈 워시가 워낙 탄탄대로를 달렸는데 사실은 대통령은 자기의 뜻하는 바가 있고 경제학자들은 사실 경제학이 원하는 방향에 가고 싶은데 여기 마찰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케빈 워시가 워낙 젊은 날에 성공했기 때문에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점에서는 이제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 어쨌든 이런 약간 아직까지는 케빈 워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으니까 시장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예, 예. 말입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일단 케빈 워시가 이제 매파다라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이제 주가에 안 좋은 거죠. 네. 매파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옛날에 최연소 페드 그 이사를 했을 때 어떤 기준이면 왜 페드가 돈을 푸느냐, QE 양적 완화를 왜 하느냐 거기서 이제 반대 의사를 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정작 투표에서는 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마도 튀고 싶었나? 튀고 싶을 수도 있고 네. 본인은 이제 자기가 자기 딴은 이건 하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내부에서 얘기를 사실은 나누다 보니. 나누다 보면 야 케빈 너가 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너 그리고 너 연준에 더 있고 싶지 않나 보지?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가 주고받으면 아, 나는 뭐 생각은 그러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행동은 이제 그 당시에 페드의 전체적인 기조에 합류를 찬성을 했어요.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일 겪은 다음에 사실은 임기를 채 안 마치고 본인 사표를 하고 나갑니다. 아. 근데 결국은 전체적인 기조는 이제 매파이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과 그렇게 마찰을 갖다 일으켰는데 그러면 여러 연준 후보들과 만나면서 심도 있게 결국 하나죠. 나는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내릴 거야? 라고 네. 물었겠죠. 당신은 동조할 거야? 그런데 과연 케빈 워시가 나는 생각이 달라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했을까? 네, 그죠. 라는 관점에서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케빈 워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케빈 워시의 이제 작년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것이 뭐였냐면 AI를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이 된다. 네, 그러니까요. 그게 예, 신기하더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 네. 제가 보기 약간 좀 너무 아니 사석에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유수의 신문사들과 기고를 하는 순간 그건 자기의 의견은 공식화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케빈 워시의 시각이 AI로 말미암아서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랑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혼재됐기 때문에 오늘도 외국인들이 케빈 워시가 매파라고 생각하면은 이참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시청을 갖다가 떨어뜨릴 수 있는 명분이 되죠. 아. 왜냐면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아. 지난 1월 한 달 동안 너무 올랐으니까. 예, 너무 오르는데 외인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 숫자가 가물하게만 했지만 SK하이닉스도 한 3조 5천억 정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5조 정도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주가 어떻게 올라왔냐? 개인이 올렸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내가 잘못 판다는 건가 싶은 이 상황에서 케빈 오히려.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됐고 뭔가 흔들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강하게 때리면서 오늘 내렸다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SK하이닉스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이 나왔죠. 이렇게 내렸을 때는 오히려 내가 수익 창출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자막에 나온 게 뭐냐면 29일 날 이제 CLSA가 이제 하이 컨벡션 아웃퍼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치면 최선호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갖다 선정하면서 목표가를 106만에서 125만 원을 높았네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계속 이제 봤던 것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